오늘은 평형 풀에 대한 고찰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풀은 과연 어떻게 돌리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평형 풀의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의 선수들조차도 각기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자 선수들의 풀 또한 차이가 있어서 영상의 선수들도 모두 약간씩은 다른 형태의 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평영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최근에 있어서는 선수들이 각기 다른 형태의 평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체격 조건이 각기 다르고 킥의 폭이 다르고 그에 따라 풀의 형태도 달라지며 풀의 크기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유연성이 좋은 선수는 유연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킥과 풀을 만들게 되고,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또한 그에 적절한 수영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선수들이 유연성과 파워를 겸비하면 좋겠지만, 유연성이 좋은 선수들은 파워가 부족하고, 파워가 있는 선수들은 유연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한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빠르냐, 즉 속도인 것이고, 그 속도는 결국은 스트로크 수 곱하기 스트로크 율이기 때문에 얼마나 적절한 스트로크 수와 돌리는 속도를 가져갈 수 있는가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종목에서 필요 없는 동작들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헤엄을 치면서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동작으로 헤엄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평형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차로 영법에 대한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해서 과거에 추진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중에서도 사실상 추진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쓰이는 동작을 없애거나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평형 풀의 경우는 동작이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보다는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추진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평형 풀 동작 전체 중에서 뒤로 이동하는 동작이 가장 많은 캐치부터 안으로 모으기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아주 짧은 순간에만 추진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1번, 2번, 3번 선수의 풀 동작이 각기 다른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선수의 경우는 팔을 넓게 벌려서 돌리지만 아주 짧은 당기는 동작을 가져가고 손을 모으는 동작을 많이 줄여서 바로 글라이드에 들어갑니다. 2번 선수의 경우는 팔을 옆으로 벌렸다가 바로 모으는 것으로 미루어 풀의 추진력을 크게 의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번 선수의 경우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뒤로 당기는 거리가 월등히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풀의 추진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을 가장 크게 돌리고 있는 3번 선수의 스트로크 율이 가장 느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형을 하면서 풀을 가능한 빠르게 돌려야 하는 이유는 팔 동작의 상하 좌우 운동은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풀의 거의 대부분의 동작이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풀을 가능한 빠르게 돌려야만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도 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추진력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풀을 돌리는 동안에는 몸이 위로 올라가면서 저항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팔을 빠르게 돌림으로써 몸을 빠르게 들었다 내리면서 저항을 받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영에서는 기본적으로 풀과 킥을 가능한 빠르게 실시하고 유선형을 길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입니다. 영상과 같은 단거리의 경우도 팔과 다리를 최대한 빠르게 돌리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유선형 자세를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풀을 돌리면서 호흡을 위해서 머리를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풀을 하면서 하이 엘보우 동작을 만들기가 다른 동작에 비해 힘들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호흡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몸이 물속에서 움직이는 영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항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클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대적인 해석에 따르자면 풀을 상하 좌우보다는 전후의 움직임을 크고 빠르게 가져가야만 풀의 추진력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회전 운동보다는 피스톤 운동에 가깝게 팔의 움직임을 가져가야만 추진력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아담 피티 선수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아도 킥을 찰 때는 앞으로 나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팔 돌리는 동작에서는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풀의 일정 부분에서만 추진력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펠프스 선수의 팔 돌리는 영상을 비교해보면 이론의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펠프스의 팔 돌리는 모습이 일반 선수들과 같이 하이 엘보우를 만들면서 손을 회전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16년 리우올림픽 개인원형 경기 중 평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앞의 영상보다 팔꿈치를 앞에서 세워서 뒤로 많이 당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가능한 전후 움직임을 길게 가져가면서 풀의 추진력을 크게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동작은 유연성이 아주 좋은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시도입니다. 펠프스의 경우 평영에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연성이 좋은 경우는 펠프스와 같은 노력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많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만 명심하고 풀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첫째, 풀은 가능한 빠르게 돌리도록 하자. 둘째, 지나치게 하이 엘보우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풀에는 추진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킥과 풀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자. 즉, 킥이 크면 풀을 크게 돌리도록 해야 하고 킥이 작으면 풀도 작게 돌리는 것이 팔과 다리의 균형과 타이밍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